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섹션 인문사회 철학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니체가 쓴 책이고요. 겉표지를 보면 뭐 굉장히 이게 색이 바래가지고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만 그냥 오래된 책입니다. 차례를 보면은 스토리가 전체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그냥 읽으면 돼요. 굉장히 좀 읽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좋아하는 철학자라서 가장 먼저 소개를 좀 해봤고요.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헤겔의 정신현상학, 요거는 제가 굉장히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은 건 헤겔의 아우프에벤이라는 그 개념을 좀 좋아해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읽고 싶었는데, 헤겔 책이긴 한데 그 제가 원했던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책을 잘못 골랐지 않나 싶은데, 그렇더라도 뭐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잘못 고르면 잘못 고르는 대로 또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재밌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거는 쇼펜하우어 책인데요. 제목이 없네, 그렇죠? 앞에 제목이 없습니다. 요즘에 서점에 보면 그 쇼펜하우어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계발서 쪽에 많이 있던데, 사실 그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조격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정말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정수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계가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좀 주관적인 인식에 좀 달려있다.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이거는 창작을 하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일상조차 뭐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 그 반복이라는 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모두 존재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시뮬라시오, 요거는 이제 장 보드리아르라는 분의 이제 철학 책이고요. 그 영화 매트릭스랑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책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현실과 가상, 뭔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보는 일상이었던 이 현실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책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왼쪽부터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역은 보통 이제 주역이라고 하면 뭐 사주팔자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도 인생에 좀 흐름이 있다라는 걸 좀 나타내는 책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힐링, 자기계발서 중에 뭐 힐링 관련된 책도 많은데, 사실 이런 주역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막 한꺼번에 막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룬 책이라서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자, 도덕경, 사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래 봤습니다. 이제 10년 넘게 책장에 꽂아놓고 두고두고 보고 있는데, 노자 같은 경우에는 물과 같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기계를 많이 다루는 일을 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고 마음 다잡곤 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 책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서양 과학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래한, 유럽에서 유래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동양 사상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다, 두 개 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미안이 있거든요. 데미안.
너무나 유명해서 뭐 제가 따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그만큼 너무 좋은 책이라서 또 한번 추천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거의 뭐 책 전체가 명대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좀 뭐 밑줄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두께도 얇아서 부담도 없으니까 혹시나 좀 안 읽어보시거나 읽어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는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관련된 글인데요. 이 책을 보면 파인만의 어떤 그 마인드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 이론에 갇혀 있거나 현실에 동떨어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그 현실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특히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떤 나라에 가서 과학 교육을 엄청 이제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외워서 맞추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분의 마인드가 너무 배울 점이 많아서 저도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참고를 좀 하곤 합니다. 요거 이제 글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시지프 신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겁니다. 끊임없이 산 위로 돌을 굴리는 이제 그 시지프 신화에 대한 얘기인데 보다 보면 그 돌을 계속 굴리는 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도 마치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죠?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인생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인상 깊었습니다. 노벨상과 수리공, 이 책은 과학과 공학, 그러니까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차이를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높게 보고 공학이라고 하면 좀 아래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보통은 과학이 먼저 있고 과학에서 이론을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이 실제 실물을 만든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학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에서 이제 2층까지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 위주로 돼 있는데요. 맨 왼쪽에 절권도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이소룡 배우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이 액션 배우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철학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철학을 몸으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권도라는 무술이 다른 무술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요즘에는 종합격투기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을 때인데도 다른 무술의 장점을 가지고 오는 걸 전혀 개념치 않고 왜냐면 보통 자기가 하고 있는 무술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이제 보고 배운다는 제 마인드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분의 어떤 철학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모차르트 평전. 보통 모차르트라고 하면 그 천재 관련된 일화 위주로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천재 썰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전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보기 전에는 그냥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모차르트가 자연스럽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도 계속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계속 배우면서 이렇게 좀 진화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그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모드리치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라서 이분 좀 자서전을 좀 읽어봤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의 또 평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아인슈타인도 모차르트랑 비슷합니다. 거의 천재 하면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두 명 많이 꼽는데 여기도 사실 아인슈타인도 잘못 알려진 썰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책들 보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가 있었고요. 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기적의 해라고 하는 특허청에서 일할 때 그때 인생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도권 밖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여기는 없지만 뉴턴도 이제 비슷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절판된 책인데 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에 대한 책입니다.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 옆에 있는 이제 싸우는 프로그래머, 이것도 지금 절판된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이거는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빌 게이츠 자서전, 이건 좀 어린 시절이죠. 요거는 이제 운영체제 만들 때 제목처럼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룬 책인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토발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만드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윈도우 쪽은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로게이머 이재동 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분의 좀 자서전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뭔가 재능이 엄청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사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미켈란젤로를 보고 조각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재능은 곧 사랑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재능에 대한 생각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라파엘로고요. 그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분이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이 책은 거의 괴테 철학의 어떤 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생각하는 걸 이제 다 담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주인공이 이제 학문적으로나 뭐 인생적으로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룬 글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다빈치를 화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전에 로마에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다빈치는 엔지니어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엔지니어인데 그림도 잘 그리는 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나 뭐 자전거 뭐 이런 것들 다 다빈치가 설계를 했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어요. 인문사회 쪽에 마지막 섹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디자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디자인이라는 책인데, 요 책이 너무 이론적이지도 않고 디자인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디자인 공부할 때 참고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조지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제목이 없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영웅서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그런 영웅서사들이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히어로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웅서사를 따라가거든요. 이 책은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옆에 보면 아라키 히로이코의 만화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그리신 작가분입니다. 이분이 만화를 어떻게 잘 그리는지, 요런 이제 창작 작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실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건 14살부터 시작하는 나의 첫 진로서, 진로 같은 거 결정할 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화 형식이라서 금방 읽히거든요. 잘 읽혀요. 뭐 돈을 왜 벌어야 하고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고, 이게 굳이 14살이 아니라 요즘에는 20살, 30살, 40살 뭐 계속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요런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요것도 창작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조언을 좀 그린 건데요. 책이 굉장히 좀 얇기도 하고 글자가 좀 몇 개 안 됩니다. 금방 읽거든요. 굉장히 영감을 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원문도 따로 샀을 만큼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창작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옆에 보면 이제 이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이 책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너무 출근을 하기 싫어서 아침마다 봤던 책입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정말 회사 체질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짐을 할 수 있었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오게 됐죠. 추리소설,
저는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2개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오리엔트 특급 살인, 둘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탐정물 있죠. 뭐 명탐정 코난과 같은 게 아직도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명작입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추리소설 안 읽어보신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책이 얇아가지고 이거 별로 안 두껍거든요. 금방 했습니다. 이거 사이언스 앤 더 시티,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하는지 이런 거 이제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우리가 물론 상하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뭐 도로나 자동차 뭐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여기 이제 인문, 사회, 철학과 관련된 책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옆으로 이동을 해서 과학, 공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